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제가 처음 영상 찍었을 때 반팔 입고 찍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추워서 긴팔도 입어야 하고, 이렇게 겉옷도 또 입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조만간에 수능, 아직 수능치기 한 달, 20 며칠 남았는데, 26, 7일 남았는데, 조만간에 또 수능이 끝나고 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겠죠. 날씨도 추워지고. 자, 오늘은 학원의 레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자, 학원의 레벨.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뭐 제가 있는 이 수성구에도 큰 학원은 레벨이 최소 5개 이상 되는 학원들도 있었고, 9개 있었던 학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9개 레벨이 다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9개 레벨이면 정말 세분화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령 인구도 많이 줄고,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많은 레벨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레벨이 많았다가 지금은 10년 전보다 레벨이 하나 줄어 있으니까 개수가.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거죠. 레벨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레벨에 학생의 실력 편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실력 편차를 가장 줄여서 하는 게 과외잖아요. 그죠? 과외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외는 정말 최적화된 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교육 방법. 근데 그 과외 한 명이 함으로써 또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많죠. 어머님들 대부분 경험해 보시는 거지만, 과외를 해보신 분들, 과외 선생님의 또 이제 수준, 퀄리티 문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고, 혹은 신용 문제, 그러니까 퀄리티에 포함되는 거죠. 이제 대학생 과외를 했더니 자기네들 중간기말고사에 소홀해지고 우리 애도 중간기말 쳐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이 바빠서 이제 과외에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렇다고 전문 강사를 쓰자니, 그죠? 학원에 출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과외 선생님을 하려면 또 경제적으로 부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옆으로 샜는데, 일단은 학원 레벨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같이 배우는 학생들의 편차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수준의 학생들만 딱 모아서 팀 수업을 짜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내용만 보면 정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높은 반이 좋은가, 낮은 반이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높은 반이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저도 높은 반이 좋아요. 높은 반이 좋으냐, 낮은 반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높은 반이 공부를 잘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그죠?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많아요. 요지점의 실력을 가진 경우, 이 반에서 수업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이 반에서는 좀 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반이 제일 높다고 했을 때 B레벨에 들어가기는 힘든데 C레벨에서는 좀 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높은 반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좀 높은 반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높은 반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요인은, 그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머님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아이를 봐라. 좀 보고 배워라.
이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올려드리진 않지만 잘하는 아이를 좀 보고 배워라, 이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죠? 이런 상황에서 높은 반에 넣을까요? 낮은 반에 넣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높은 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높은 반이 좋으냐 낮은 반이 좋으냐 했을 때 두 개가 아니라 맞는 반에 넣어주세요. 사실 그 맞는 반은 이 상황에서는 낮은 반이죠. 이게 높은 반이라고 하면, 이 학생한테 A가 높은 반이라고 하면 이 B가 맞는 반이죠. C 학생도 마찬가지고, D 학생은 C반에 하는 게 아니라 D반에 하는 게 맞는 반인 거지. 그래서 맞는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는 반이라는 말은 학원에서 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맞는 반이라는 말은 이 학생이, 이 C라는 학생을 C라는 반에 배정한다라는 말은 이 C라는 학생이 이 C라는 레벨을 열심히 했을 때에 이 C반을 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 반이 아니죠. 낮은 레벨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울 게. 그 반에 들어갔을 때 그 학생이 그 반에서 배울 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반이죠. 근데 그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높은 반에 배정된 거예요.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반이어야 한다. 만약에 이 학생을 D반에 배정하게 되면, 그죠? 열심히 안 해도 문제가 술술 풀리고 시험 다 마칠 수 있고, 그러면 반 배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맞는 반에 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잘하는 아이를 보고 좀 배워라. 이 관점, 이거 괜찮아요, 사실은. 학생들끼리 경쟁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성적이 좋을수록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하는 반에 배정했을 때에 얻으려고 하는 게, 잘하는 학생을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능력 밖에, 우리 학생은 예를 들어서 실력이 요 정도예요. 만약에 이 B라는 학생을 A반에 배정했다라고 하면 이 B라는 학생에게 맞는 반은 B라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학생을 B반에 B라는 반, B반은 이 정도 난이도를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 B라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이 B반에서 열심히,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다.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이 A라는 반은 어떤 일이 있는 반이냐면, 이미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A라는 학생들이 이 정도 되는 수업을 하는 A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라는 학생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요 정도의 갭도 정말 제가 여기다 정말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A반에 집어넣으면 이만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소화하게 이 문제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죠? A는 이미 이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이 반에서는 이런 문제를 소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 학생한테는 요 정도의 문제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런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B 학생이 잘하는 아이를 보고 좀 배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부분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틀리고 너무 많이 틀려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틀리니까 주눅 들어요. 주눅 들고 선생님이 얘들이 틀린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도 틀렸던 문제를 물론 더 많이 틀리겠죠. 이 학생은 해줘도 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 악순환인 거죠. 남들이 2개 틀릴 때 나는 5개 틀리고 이거 설명 선생님 해줄 때 그죠? 이 설명은 내가 틀린 부분은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딴 친구들 이해도에 맞춰 설명해 준 것조차 설명 같이 들었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의 레벨은 사실은 학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 학원이 믿을 만한 학원이라면. 아주 가끔 믿을 수 없는 레벨에 배정해서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런 학원이나 그런 분들은 좀 잘 가려야 하는 거고, 그거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학원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겠죠. 그죠? 계속 그렇게 배정해서 학생의 실력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학원이 좀 역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오래 생긴 지 몇 년, 5년 이상 된 학원, 그런 학원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학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게 조금 선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반이 좋으냐, 낮은 반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지웠는데, 아이에게 맞는 반이 중요하다. 맞는 반에 배정하면 그게 최선이고, 만약에 정말, 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학원 레벨 테스트는 어려워요, 학원 입학 테스트는 어려워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진짜 자기 실력보다 밑에 반에 배정받았다고 하면 한 달 아니라 한 1주, 2주 수업하면 선생님이 알아요. 선생님이 알게 됩니다. 실력이 충분한 학생은 학생도 알아요. 학생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이 수업 너무 쉬워.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파악해야겠죠. 학생이 파악하고, 물론 실력이 좋은 학생이니까 파악을 하겠죠. 이 수업 나한테 너무 쉬워. 그죠? 그럼 반배정 잘못된 거죠. 그럼 학원에 요구를 하던가, 뭐 학원에서, 아니면 학원을 믿을 수가 없다면 학원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의 레벨은 맞는 반에 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상담을 가시더라도 무리하게 높은 반을 요구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맞는 반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맞는 반에 배정이 되었다라면 아이는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학원의 레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공감하신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왼쪽 밑에 구독 버튼과 딸랑딸랑 종소리 버튼 눌러주시면 또 이 내용이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유하지 않으셔도, 직접 공유하셔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